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락앤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락앤락은 밀폐용기 및 주방 생활용품은 국내 시장 1위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락앤락이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고 많이 광범위하게 집마다 뭐 없는 집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이 시장이 포화돼 있고 이 성장성은 거의 둔화돼서 이제 성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락앤락은 이 김준일 회장이라고 예전에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한 40여 년 경영하시다 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2017년에. 그 홍콩계 그 상업펀드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했을 때 가격을 그래도 한 6천억대 좀 잘 받아줬죠. 그 타이밍이 적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때 김준일 회장이 건강도 뭐 심혈관계 질환 관련해서 수술도 받고 했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회사 가치도 적당히 잘 평가받아서 진짜 베스트 할 때 가장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팔고 나서도 한 3년은 4년간은 매출 외형이 계속 올랐습니다. 사모펀드가 그래도 이제 경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면서 실적도 이제 매출 5천억을 넘어가고 해서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확 꺾이기 시작했죠. 그 락앤락을 보시게 되면 2017년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김준일 회장 일가가 빠져나가고 홍콩계 상업펀드 어피니티가 이제 락앤락의 경영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래도 경영을 좀 잘했죠. 그래서 4천억대, 5천억대까지 이제 매출 내용이 성장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뭐 생활용기 시장, 용품 시장에서 1위를 계속 달렸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꺾이면서 이 락앤락의 움직임이 경영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 어피니티라는 사업펀드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고 벌써 이 락앤락을 인수한 지 7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회수할 시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수에 대비해서 이제 관련한 이 해외에 벌려놨던 사업들이나 국내에 있던 그런 사업체 중에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뭐 청산하기 시작했죠. 청산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제 비용을 제외하고 청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자산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 수익들은 대부분 본사 계정으로 다 현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M&A에서 이렇게 이제 현금을 매각회사에 현금을 쌓아 놓을 경우 그 현금은 고스란히 플러스 알파가 되죠. 락앤락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매각할 때, 즉,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할 때 이 어피니티가 그 기존 그 전 오너 일가들에게 그 경영권을 인정해주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것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비해서 현 주가는 뭐 형편없이 주가는 하락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그 인수했을 때 가격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현금을 쌓아놓고 그 현금을 인수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현금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몸값 흥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들 중에 매각 시기가 다가올 경우에는 불효불급한 자산들은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락앤락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국내에서 안성공장을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이 안성공장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생산을 중단하니까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고 했는데 여전히 뭐 계속 사람들이 버티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몇 개월 걸려서 그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31명까지도 해고를 하고 이 안성공장은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이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중국과 베트남 공장으로 다 옮겨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이제 중국 공장도 중국 상하이인가요? 거기에 생산법인 한 개하고 그다음에 그 영업법인 한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청산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어피니티는 최대한 회사의 손익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실적을 보면 식품 보관 용기가 전체 매출액의 35%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베버리지 웨어나 뭐 소형 가전 이런 것들이 나머지 30% 1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매출 외형이 작년에 5천억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렇게 되면 그 몸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업 손실도 210억이나 발생을 했고, 이제 판관비가 급증한 문제가 좀 있죠. 그 급증해보다는 판관기가 이 매출 총이익을 넘어서 버리는, 매출 원가도 뭔가 매출 외형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매출 원가는 그대로인데,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고, 그 매출 총이익이 줄어든 데에다가 예년과 똑같이 판관비를 가져가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210억 정도의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도 한 265억 정도 발생을 했고, 이거는 이제 무상 감자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상 감자죠.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398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락앤락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중국 법인이나 한국 법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내에 락앤락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저가의 생활용품 밀폐용기들을 내놓고 있고,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락앤락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 때문에도 락앤락이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중국 시장 때문에 락앤락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그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워낙 그 저가의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중국과의 경쟁력이 일단은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작년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락앤락이. 자, 락앤락을 보시게 되면 최대주 지분이 69.64%인데, 이 69.64% 전체 지분에서 70.64%는 그 작년 10월 달에 유상 감자를 하고 나서 전체 주식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70.64%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상 감자를 통해서 이 최대주 지분이 일부 줄었는데도 다른 그 지분들도 동일한 비율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64%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홍콩계 상업펀드 어피니트는 이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락앤락을 매각하기 위한 그 몸을 그러니까 이 회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효불급한 자산들은 다 매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발생한 현금을 본사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본사에 돈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돈만큼의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경영권은 프리미엄을 인정받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샀을 때 그 가격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근데 워낙 회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어피니트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몸값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 기업 그 경영권을 넘기면 그 사이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플러스 알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주가보다는 높이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락앤락이 그 매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도 파트너가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제 순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인위적으로 이 영업 이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영업 비용에 들어가는 매출 원가나 이런 부분들 많이 줄일 수 있는, 불효불급한 공장들은 다 멈춰버리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기인한 건데요. 하여튼 락앤락은 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트가 이제 그 투자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락앤락 이 기업 구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면서 내부에 현금을 쌓아놓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이제는 순수하게 매각하는
그 몸값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 1년 내내 바닥을 다지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앤락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기보다는 이 M&A란 이슈, M&A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게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7년 정도, 인수한 지 7년 정도 되면 매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